자, 거기 그림이 있죠? 그죠? 행정행위 종류라는 곳에. 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람한테 하는 행정행위를 뭐라고 해요? 대인적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사물에게 하는 행정행위를 대물적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자, 차이가 뭐예요? 대인적인 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물적인 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인의 동그라미, 물의 동그라미. 위에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사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위도 있어요. 그런 거를 혼합적 행정위라고 해요. 혼합적 행정위.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도 있고 침익적 행정행위도 있고 그렇죠, 그죠? 자, 수익적인 국민한테 좋은 거고 침익적인 안 좋은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복효적 행정행위예요. 수익, 침익 동시에 발생하는 게 이제 복효죠. 저 옆에 쓰세요. 쓰세요. 한 사람한테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수익, 침익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 한 사람한테는 수익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침익이고 이것도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수익, 침익 동시에 발생하는 복효적 행정행위를 혼합효라고 하고요. 여러 사람한테 수익, 침익이 발생하는 것을 제3자효라고 해요. 제3자효.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 우측에 보니까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면 뭐라고 해요?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하죠. 그죠? 그럼 소극적 행정행위는 뭐냐? 권리 의무를 변동시킨 건 아니고요. 권리 의무에 영향만 줬어요. 소극적 행정행위 밑에 쓰세요. 대표적인 게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했으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없죠. 그죠? 하지만 신청권에 영향을 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니까요. 행정행위, 아까 단독행위라는 건 배웠죠. 권력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다. 그죠? 단독행위예요. 자, 근데 보세요. 허가, 특허 같은 처분은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걸어가다가 제 특허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특허 받으실래요? 이런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요? 신청해야 해주지 뭐 아무나 붙잡고 특허 받고 뭐 허가 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행정청이 허가 특허 처분을 해요. 허가 특허 처분을 국민이랑 행정청이 같이 발령해요. 국민은 신청만 하고 허가 특허는 행정청 단독으로 발령해요. 자기 허가 특허 같이 발령해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국민이 신청은 하지만 허가나 특허 처분은 누구 단독으로 해? 행정청 단독으로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단독행위 중에서도 쌍방적 행정이라고 한다. 쌍방적 행정이 보세요. 국민은 동의 동그라미. 두 번째 신청 동그라미 출원. 국민은 신청이나 동의만 했지 허가 특허 이런 건 누구 단독으로 해요? 행정청 단독으로 해요. 그러니까 쌍방적 행정행위는 단독행위 종류야. 둘이 같이 하는 거는 그림 하단에 뭐라고 해요? 쌍방행위라고 해요. 둘이 같이 하는 건 쌍방행위라고 해요. 둘이 같이 하는 건 뭐라고 한다? 쌍방행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쌍방행위는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쌍방적 행정행위는 둘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험 단독으로 하지만 국민의 신청 동의 받아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니까 가끔 물어본다고. 쌍방적 행정행위와 쌍방행위 전혀 달라. 쌍방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야. 쌍방적 행정행위는 좋죠. 지 스스로 행정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한다고. 지 스스로 행정이라고 하잖아. 쌍방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림 우측에 보니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 결정권이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재량. 선택 결정권이 없는 걸 뭐라고 해요? 기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요 재량 기소군요. 내용이 좀 있어요. 페이지 쭉 넘기면 재량 기소 파트가 이제 아예 나와요. 제2절. 제2절. 요 분류, 행정행위를, 다른 말 처분을, 재량행위, 여기 이제 법집행이잖아요. 행정행위. 여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 결정권이 있는 것을 재량, 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선택 결정권이 없는 것을 기속행위. 행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량과 기소. 자, 이렇게 뭔가 대비되는 개념은요.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행정행위를 재량과 기소로 나눴다라면 나눌 필요성이 뭐냐? 구별의 필요성. 구별의 필요성은 차이점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으면 뭐하러 구별을 해? 다르니까 구별하지. 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자,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현실에 대입하면 사례라는 게 나와요. 재량행위 사례냐, 기속행위 사례. 이 순서를 배워요. 이 분류를. 자, 그럼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구별 필요성이 있죠. 구별 필요성, 양가로 2번에 차이점이죠. 재량 기속의 차이점. 자, 첫 번째 재판 통제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적어볼게요. 사법심사 방식이라고 적어볼게요. 같은 말이에요. 사법심사 방식이 달라요. 재량이든 기속이든 행정행위이고 이게 법집행위예요. 자,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3개월 정지해야 한다. 재량이에요, 기속이에요? 3개월 정지해야 된다. 3개월 외에 선택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정지해야 한다. 결정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기속행위죠. 그런 법집행위. 그러면 결론이 이미 법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무조건 3개월 정지예요. 2개월 해도 위법이고 4개월 해도 위법이고 정지 안 해도 위법이고 무조건 3개월 정지. 결론이 나와 있어요. 기속행위는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 사법심사 어떻게 하냐? 결론 도출 후 사법심사하는 거. 법에 나와 있는 결론과 다르면 무조건 위법이에요. 자, 근데 재량은요. 자,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서 선택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영업정지 할 수 있다. 결정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선택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 걸 재량이라고 하잖아. 결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6개월 할 수도 있고 5개월 할 수도 있고 4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행하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죠. 얘는 결론 도출 없이 선택결정 과정을 심사해요. 선택결정 과정 심사. 기속행위 사후심사 방식 뭐예요? 법이랑 똑같아야 돼. 법에 결론 나와 있어. 결론 도출 후 심사하고. 재량행위 사후심사 방식 뭐예요? 결론 도출이 돼요, 안 돼요? 법만 보고는. 안 되죠. 어떤 선택 결정하냐에 따라 결론 달라지죠. 결론 도출 없이 선택 결정 과정에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가지고 심사해요. 일탈남용 가르쳐줬어요. 일탈 뭐예요? 6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7, 8 이렇게 하면 일탈한 거예요. 남용 뭐예요? 6개월 이내에서 했는데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든지 일반 원칙 위반했다든지 이러면 아무 6개월 이내라도 위법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OX 대답해 볼게. 재량과 기속의 차이점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가 있다. OX. 항상 방식이지 대상이라 그러면 틀려요. 왜? 둘 다 뭐 종류예요? 행정행위가 뭐예요? 소송의 대상이 행정행위잖아. 둘 다 소송 대상 돼요. 뭐가 다른 거야? 사법심사는 방법이 다른 거지. 사법심사가 둘 다 되니까 사법심사 방법이 간여다냐 얘기할 거 아니야. 둘 다 사법심사 대상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감 붙일 수 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부감 파트에 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돼. 부감은 이렇게 선택결정권 있어야 붙일 수 있겠어요? 선택결정 못하는데 붙일 수 있겠어요? 있어야 붙일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선택결정권이 없으면 못 붙여. 못 붙여. 부관은 어디에 붙일 수 있다?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기속에는 부관 못 붙여요. 자, 그 다음에 공건. 그 밑에 공건. 자, 공건. 국민이 뭐 요구할 수 있는 거. 국민이 요구하려면 행정청 기속행위해야 돼요? 선택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기속행위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 행정청에 선택결정권이 있으면 국민이 A해라 B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3개월 정지해야 된다. 3개월 정지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다. 3개월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 5개월 하든 4개월 하든 행정청 자유야. 국민한테 걸리는 행정청이 기속일 때 생겨요? 재량일 때 생겨요? 행정청이 기속이어야지 선택결정권이 없어야지. 그죠? 국민이 뭐 주장할 수 있는 거지. 행정청에 선택결정의 자유가 있으면 주장 못하지. 그죠? 기속력 볼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자, 재량과 기속은 보다시피 차이점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사법심사 방식 따르고 부관은 재량에 붙일 수 있고 기속에 못 붙이고 공건은 기속에 성립하고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으면 국민한테 권리 성립이 안 되고 뭐 달라요.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으면 구별해 봐야 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구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자, 구별 기준을 봐야 되는데,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죠. 그죠? 구별 기준? 그림도 있고. 자, 보세요. 재량이든 기속이든 법을 집행한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한 줄로 쓰여져 있어도 주로 앞부분이 요건 파트고 뒷부분이 효과 파트예요. 앞부분이 요건 파트고 뒷부분이 효과 파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3개월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요건이 뭐예요? 미성년자를 고용하니까. 효가 뭐예요? 영업정지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건이 뭐예요? 위험한 상황. 효가 뭐예요? 무기 사용. 그래서요, 법에 규정된 요건 파트를 보고 재량 기속 구별하는 게 요건 재량설. 법에 규정된 효과 파트를 보고 재량 기속 구별하는 게 효과 재량설. 자, 그래서 자, 요건 보고 구별하자라는 요건 재량설 한번 보세요. 요건 규정 보고 구별 요건 재량설. 뭐라 그래요? 요건에 있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면 재량이고요. 중간 단계 목적이면 기속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림 보고 있죠? 자, 이게 뭔 말이냐?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떡해? 문제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잘 설명을 못해. 요건재량설의 비판점이 뭐냐면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 뭐 종국적인 목적이면 재량, 중간 목적이면 뭐 이런 거야. 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뭐 외국인도 있고요, 내국인도 있고 하겠죠. 내국인은요, 뭐 연예인도 있고요, 뭐 군인도 있고요, 뭐 민간인도 있고요. 그죠? 연예인은 다시 무슨 뭐 코미디언도 있고요, 무슨 뭐 가수도 있고요, 뭐 있단 말이지. 여기서 종국적인 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지. 그죠? 그 중간 단계 캐테고리에 뭐가 있어요? 사람, 뭐 외국인, 내국인, 뭐 흑인, 백인, 뭐 이런, 그죠? 이 중간 단계일 거예요. 그 밑에 하위 개념들도 있잖아. 그럼 종국적인 것을 규정해 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중간 단계 것을 규정해 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건제라는 소리예요. 요건에 규정된 게 종국적이냐 중간 단계일 거냐. 근데 중간과 종국의 구별이 쉽지도 않고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요건제랑설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효과 규정을 보고 구별하는 학설이 뭐예요? 효과재량설. 효과재량설. 효과재량설은 뭐라고 해요? 수익적이면, 효과에 규정된 게 수익적이면 뭐? 재량. 침익적이면 뭐? 기속.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서 선택권 있어 없어요? 있죠. 영업정지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 할지 말지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효과재량설에 대입해 볼게요. 영업정지하면 국민한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보면 대답해요. 침익적이면은 재량이에요? 기속이에요? 침익적이면 기속, 수익적이면 재량. 이 기속이어야 되잖아. 근데 재량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방식은 뭐냐면 법 규정을 분석해 본 거야. 이내라는 말을 썼어? 선택권이 있구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정지해도 되고 취소해도 되고 선택권이 있구나. 지금 우리는 법을 해석해 본 거예요. 분석해 본 거야. 그런 학설을 효과재량설 밑에 쓰세요.
법문헌설이라고 해요. 법문헌설. 법문헌설이라고 해요. 법을 해석하는 거죠. 제일 법원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법을 해석해서. 재량과 기속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어떤 거 있어요?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법문헌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들, 그죠? 자, 이 중에서요 법원이 주로 많이 쓰는 건 법문헌설인데 법을 해석해요. 해석해. 근데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익이 어쩌고. 아, 괜찮아, 곧 죽어. 위험하게 자꾸 다녀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위험. 뭐가 위험이에요? 저는 살면서 제일 위험을 느낄 때가 주변에 비둘기가 있을 때요. 굉장히 위험을 느껴요. 저는 비둘기가 너무 싫어. 보기만 해도 빨리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호랑이 조련도 하고 막 그러죠. 위험이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공익은 뭔데요? 정당한, 특별한, 상당한. 정당한 게 뭔데? 특별한 게 뭔데? 이렇게 법 해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법 해석이 다 잘 돼요, 안 돼요?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도 보충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만 사용해요? 여러 기준 두루두루 사용해요? 두루두루 사용해요. 그래서 구별 기준은 결론은 종합적 구별. 일률적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렇게 불명확한 용어들 있죠. 그죠? 공익, 위험, 정당한, 특별한 그런 거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해요. 불확정 개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죠. 불확정 개념. 그죠? 불확정. 자, 그래서 우리 구별 기준까지 배웠어요. 요건재량설이에요? 효과재량설이에요? 둘 다 아니지. 법문헌설이죠? 우리 법원은 법문헌설을 취하고 있다는 게 곤란해, 그런 지문. 법문헌설을 많이 쓰지만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도 사용해요. 결국 종합적으로, 일률적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구별 기준까지 배웠으면 이제 사례를 봐야 되는데 판례박스 보세요. 자, 하단에 있는 판례박스, 기속행위를 본 판례,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돼요. 무조건 기속이죠. 이번에 감사원의 변상 판정도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돼요. 공익공무원 소집이나 해제도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페이지 넘기면요, 박스에 아예 정리가 돼 있어요. 기속으로 본 사례, 결론만 알면 돼.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 박스를 다음 주까지 반복적으로 자꾸 보고 와야 돼. 이 사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요, 이거 외우려고 한다고 잘 외워지지 않아. 요 다음 파트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요 학습이 좀 수월해져요. 학습이 좀 수월해져요. 그 다음 파트가 뭐냐.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이것도 행정행위 종류예요. 행정행위 내용. 여러분 마인드맵 펴놓고 있죠? 행정행위의 내용. 페이지가 좀 넘어가야 돼. 행정행위 내용. 제3절.
지금 이것도 행정행위 종류예요. 근데 왜 내용이란 파트로 있냐면 현실적으로 주로 쓰는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이런 거 많이 받고요. 공무원으로서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공무원 되면 이런 일을 주로 하죠. 시험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개밖에 없어요. 좀 복잡하겠죠, 그죠? 집중을 잘해서 들어보세요. 자, 요건 행정행위를 어떻게 분류한 거냐면, 행정청의 의사가 효과에 관철되는 행정행위와 행정청의 의사가 효과에 관철되지 않는 행정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관철되는 거, 관철되지 않은 거. 행정청의 의사가 효과에 관철되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이렇게 불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를 효과에 관철시킬 수 없는 행정행위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분류한 거야. 크게 두 가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요. 합격, 불합격 결정을 한다고요. 그죠? 승진 시험이면 승진했다, 안 했다, 이런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청이 합격시켜주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합격돼요? 불합격시키고 싶으면 불합격돼요? 어떻게 해야 합격돼요? 합격 커트라인 점수 득점을 이상 해야지 합격이 되는 거지. 행정청 합격시키고 싶다 합격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합격자 결정은 행정청 의사가 효과에 관철돼야 안 돼? 안 돼. 법에 규정된 대로 상대평가제니까, 그죠? 또는 절대평가제니까 몇 점 이상, 또 상대평가제면 그 평균점 TO에 맞게끔 커트라인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되는 거지. 행정청이 합격시키고 싶으면 합격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죠. 행정청이요. 여러분이 광업허가를 제가 행정청이야 신청했어요. 안전설비를 하면 해주겠고 안전설비 안 하면 안 해주겠다. 진짜 그대로 돼. 안전설비 안 하면 안 해줘. 안전설비 하면 해줘. 그럼 행정청 의사가 효과에 관철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 게 법률행위적 행정이죠. 법률행위적 행정.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크게 명령적 행위가 있고요. 형성적 행위가 있어요. 명령적 행위는 명령의 의사를 효과에 관철시키는 거야. 명령의 의사를 효과에 관철시키는 거야. 그럼 명령의 의사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해! 의무 발생. 하지마! 의무 해제. 이게 명령적 행위예요. 해! 이런 거를 하명이라고 불러요. 하지마 이런 거를 해제. 요건 종류가 해제시키는 방법 두 개 있어요. 허가가 있고 면제가 있고. 발생시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면. 그러니까 이 명령적 행위는
의무 발생 해제, 발생시키는 하명, 해제하는 허가 면제. 이런 게 명령적 행위예요. 얘는 법률의 행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뭘 해라라는 거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 의무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요. 뭘 해라 이런 거를 자위 의무, 뭘 하라는 거. 반대로 하지 마 이런 거를 부작위 의무. 하지 마. 참아라 이런 거를 수인 의무. 돈 내라 이런 거를 급부 의무. 해라, 하지 마라, 참아라, 돈 내라. 급부는 주로 세금이죠. 그러니까 의무 종류가 4개니까 하명도 종류 4개야.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의무를 발생시키는 걸 뭐라 불러요? 하명. 이런 의무를 해제하는 거는 방법이 2개네. 허가 면제. 그러니까 어떤 의무 해제시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 해제시키는 걸 허가라고 해요. 나머지 3가지 자기, 수인, 급부 이런 3가지 의무 해제시키는 걸 면제라고 해요. 면제. 명령적 행위로서 면제란 자기, 부작위, 수인 의무 해제이다. OX. 자기, 부작위, 수인 의무 해제이다. OX. 부작위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그죠? 그 외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없어요. 끝났어. 면제 다 배웠어요. 축하해요. 허가는 내용이 많아. 면제는 이게 끝이야. 자. 자, 그래서 허가는 어떤 의무 해제하는 거다? 부작위, 부작위. 그죠? 부작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부작위를 다른 말로. 부작위 보면 금지죠. 하지 마. 근데 금지가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금지가. 원래 할 수 있는 거를 금지시켜 놓은 게 있고, 원래 못해서 금지되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왜 금지시켰을까요? 우리가 모여 살다 보니까 그래. 그런 시대로 치면은 자기 집에 말이 있어요. 자기 말이니까 막 타고 다니면 되죠. 지금으로 치면 자기가 돈 주고 산 자동차가 있어. 막 타고 다니면 돼. 자유야.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지시킨 상대적 예방적 금지. 이 상대적 예방적 금지라는 이 말에는 원래는 자유였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지만 자유라고 막하게 냅두면 상대방한테 피해 줄까 그 예방하려고 일단 금지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요 필기, 실기, 도로주행 패스하면은 운전면허 줘요 안 줘요? 주죠. 운전하는 거야. 이런 거 해제해 주는 게 바로 허가예요. 허가. 여러분 필기, 실기, 도로주행 패스했는데 운전면허 안 주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없어요? 무조건 해줘야 돼. 기속행위야. 허가는 자유를 금지시켰다가 회복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해야 돼. 자유회복이다. 자유 중에서 피해 안 주는 것들은 금지 안 시켜놨지. 그냥 막 하면 돼. 숨쉬기, 밥 먹기는 막 하면 돼요. 근데 자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건 금지시켜놓고 요건 충족하면 허가에서 해제해 주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마약해요? 한 적 없어요? 공부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 그래서 행정청한테 마약 복용 신청을 했어요. 그럼 행정청이 그래 마약 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는 원래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못 하는 거야? 그럼 원래 못 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억제적 금지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원래 억제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걸 해제해 주는 것을 예외적 승인이라고 하고요. 마약을 의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도박 이런 거를 관광상품으로 쓴다든지, 예외적으로 하게 해줘요. 신청하면 다 하게 해줘야겠어요? 그거 아니겠죠? 재량이라고, 재량. 자, 교재에서 허가 파트 보세요. 3번의 허가. 하단에 보면 판례 연구해가지고 예외적 승인 찾았습니까? 예외적 승인은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이죠. 허가는요? 이거는 자유였기 때문에 요건 추정 해줘야 돼. 기속이에요. 예외적 승인은요? 재량이란 말이지. 그죠? 1번 개발제한구역 동그라미, 2번도 개발제한구역 동그라미, 3번도 문화재 보호 동그라미, 4번에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 동그라미, 5번에 자연공원구역 동그라미. 자, 이게 봐봐요. 허가라도, 건축허가. 아니, 신석기부터 옹집 짓고 살았어요. 지 땅에 지가 집 짓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예요? 자유지. 요건 충족하면 건축허가 무조건 나와요. 근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하면은,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침해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 근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면 환경침해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유해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건축허가 이렇게 하면 허가제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그냥 허가제가 아니라 예외적 승인으로 바뀌어요. 3번도 봐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막 기초공사하면서 땅 파면 막 문화재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막 문화재 막 다 부셔버리면서 막 공사하고. 이건 유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건축허가는 허가제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이런 거는 예외적 승인으로 봐요.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이야. 신청한다고 다 해줄 필요 없어요. 4번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거 주점, 술 마시고 술 팔고 자유예요, 허가제. 요건 충족하면 해줘야 돼. 요건 충족하면 술집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정문 앞에 막 유흥주점이 있어. 좋아요, 나빠요? 학생들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막 등하교 하다 보면 맨날 막 사람들 막 술 취해서 막 널브러져.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유흥주점 이렇게 하면은 허가제야. 요건 충족은 받을 수 있어. 기속행위예요. 근데 학생 보호구역 내에서의 유흥주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 승인이고 재량이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막 술병 집어 던지고 막 오바이트 하고 있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유흥주점, 단란주점 별 차이 없어요. 그런 거 구별하는 거 물어보지도 않겠죠. 이게 노래방 이렇게 하면은 노래방 부를 수 있고요. 단란주점 이렇게 하면 노래 플러스 술 이렇게 되고, 유흥주점 이렇게 하면 노래 플러스 술 플러스 접대고 이렇게 돼요. 이게 종류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술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술집에 대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분류해서 기억하면 되고, 그죠? 아니, 그냥 술집인데, 이 술집도 허가제야. 요건 좀 해줘야 돼. 하지만 학생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보호구역 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예외적 승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예외적 승인이 됐다는 건 기속이라는 뜻이에요? 재량이라는 뜻이에요? 재량입니다. 자, 어쨌든 칠판 보세요.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행정청의 의사가 효과에 관철되는 법률행정 행정행위 중에서 그 의사가 명령의 의사, 명령, 의무 발생 해제, 발생시키는 하명, 해제하는 허가 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적 행위. 형성적 행위는 뭘 형성합니까? 권리나 능력을 형성합니다. 특허죠. 뭔가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거. 인가예요, 인가.
대신하게끔 형성해 주는 거. 대리예요. 이게 뭘 형성해주는 형성적 행위예요. 자, 특허는 그 매핑 봐요. 마인드를 보고 있죠. 권리나 능력이나 포괄적 법률관계나 이런 거 형성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례가 있어요? 권리 설정 보세요. 도로, 하천, 점용허가. 여러분, 도로를 점용 막고 서 있어요. 왜요? 뭐 도로 보수공사하거나 뭐 전봇대 설치하거나 이럴 때 주로 도로 점용 막고 서 있죠? 여러분, 칠판 보세요. 도로 점용이 자유예요? 자유 아니죠? 나는 자유인데 서 있어봐. 경찰한테 잡혀봐. 자유 아니야. 자유면 허가제겠지. 그럼 억제적 금지 해제. 이게 사회적 유해한 거예요? 뭐 개발자금에 건축하고, 막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학생 보호구역 안에서 막 단란주점하고 이런 게 아니죠. 유해한 게 아니잖아요. 도로 점용해야 공사도 하고 정부대 설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유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도 아니고 유해한 것도 아니고 뭐냐는 거지. 뭐야? 권리 설정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허예요. 특허. 그런 거예요. 거기 광업 허가. 광업 자유예요? 누구나 막 산에 가가지고 막 굴 파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유 아니란 말이죠. 유해한 거예요. 광업 안 하면은 여러분 광물 사용 어떻게 해요? 유해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럼 누가 해요? 권리 설정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특허야. 근데 여기 봐봐요. 하천 점령, 도로 점령, 하천 점령 막 뭐 댐 만들고 있고 무슨 막 방파제 설치하고 있고 막 뭐 광업 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거는 허가제로 분류된 것들 보면요. 소금의 영리사업이야. 눈에 다 보이는 음식점, 옷가게, 약국, 병원, 중국집, 학원 저런 거 다 소금의 영리사업. 허가제야, 허가제. 근데 특허에 있는 것도 봐봐요. 수도, 가스, 전기 사업, 뭐 공유수면 매립, 어업면허, 이 어업면허는 대규모 어업 종류가 많거든요. 기성망, 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막 작살로 이건 대규모 어업이에요. 막 큰 배에 막 선원들이 막 엄청 태워 이래. 집에 돈은 없고 배에 한 3척밖에 없어요. 그럼 뭐 이런 배면은 한 몇십억 하는 거죠, 한 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일반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규모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들이 뭐로 분류가 돼요? 특허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 자연인이 그냥 자유로 할 수 있는, 회복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런 게 특허제예요. 권리나 능력 설정받아서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가라는 거 한번 볼까요? 인가는 보충을 해서 법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게 인가예요. 보충을 해서 법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거. 어떤 게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갑돌이랑 을순이가 토지거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행정청이 승인을 해줘야지 토지거래가 법적으로 완성이 돼요. 사립대 총장이 취임을 했어요. 사립대 내에서 후보로 출마했어요. 선거했어요. 당선됐어요. 이취임식 했어요. 그래도 완성된 거 아니야.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지 완성돼. 인간은 감이 좀 와요. 뭐가 감이 오냐면 허가특허는 허가특허 받은 이후부터 뭘 하잖아. 건축허가 받고 건축하고 광업허가 받고 광업 시작하고 그런 거잖아요. 허가특허는. 인간은 이미 한 상태에서 받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주로 승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현실적으로. 토지거래 한 상태에서 승인받죠. 사립대 총장 취임한 상태에서 승인받죠. 이런 게 인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충해서 완성하는 행위란 말을 왜 써요? 이미 기본 행위가 있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충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인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리. 이거는 행정청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국민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법률행위적. 그죠? 그럼 중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거기는 제가 그냥 암기하기 쉬우라고 두 문자로 공통수확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공증, 공지, 수리, 확인. 주로 확인이랑 공증 주로 2개 시험 많이 나온다. 가끔 나와. 얘들은 내용이 많지 않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놨죠. 그죠? 뼈대를 잡아놨고요. 여기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허가, 특허, 인가 이 세 가지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헷갈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온다. 허가, 특허, 인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제일 마지막으로. 교재가 뭐 415페이지인가 뭐 어딘가 어디 있죠?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제 4절 전 215페이지네. 210 어쨌든 그 파트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 허가, 특허, 인가 이 사례 박스 있죠? 축하해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기억해 주는데 페이지 넘기면 또 있어. 많아봤자 한 100개, 한 150개 뭐 어쩌겠어요. 사례인데 그죠? 다음 주까지 반복적으로 읽어서 오시고요. 달달 외우고 뭐 그럴 필요 없고 근데 시험에 나와 익숙하게 시험 치기 전에 딱 보고 이제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생각나면 돼요. 되는 거예요. 수업은 10가지 할 건데 다음 주에는 뭐 배워요? 허가, 특허, 인가를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야 돼. 이거는 여기서 끝이야. 뼈대에서 이 개념 잡고 뼈대 잡고 끝이야. 내용이 뭐 없고 이 세부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요 복습할 서술 한번 읽어보세요. 박스로 정리할 거예요. 박스로. 왜냐면 이거 허가 서술 쭉 읽고 특허 서술 쭉 읽고 인가 서술 쭉 읽고 머리가 알아서 이거는 갖고 다르다 이게 안 돼. 딱 박스로 한눈에 허가, 특허, 인가 딱 보면서 비교하면서 봐야지 이게 머리에 저장이 되지. 허가 쭉 읽고 특허 쭉 읽고 이렇게 해서는 머리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체계를 잘 잡고요. 그죠? 요게 체계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체계 잘 잡고 요 체계 하에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서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거. 질문인 사람 질문하시고요. 다음 주에 허가, 특허, 인가 요거 비교하고 그 밑에 있는 중법률 행정이 배우고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